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임신성 당뇨병 검사는 처음에 안 하고 왜 저는 24주쯤 돼가지고 하나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좀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해리도 이제 선별 검사가 있고 이제 그걸 확진하는 검사가 있는데 선별 검사에서 해리가 양성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걱정 많이 됐겠네. 네, 근데 이게 선별 검사가 아주 끄트머리에 걸린 거였고 저랑 뭐 하기 전에 뭔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을 건 줄 알았지만 이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식단 관리 시켰죠. 요새 양성, 음성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댓글에 보면은 그 양지 발음, 음지 발음이 있어서 양성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거는 그 검사가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양성이 됐다. 그러면 암이다. 이런 뜻이고 음성은 암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 그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면은. 네, 그래서 해리는 다행히 이제 확진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가지고 해피하게 지냈었는데 진짜 다행이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임신성 당뇨병 검사는 처음에 안 하고 왜 저는 24주쯤 돼가지고 하나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당뇨병이 있었거나 고위험인 경우에는 바로 하는데 환자분이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처음에는 간단한 혈당 검사를 하지만 선별 검사를 24주 정도에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오히려 인슐린의 어떤 그런 민감도가 향상되고 오히려 식전 혈당이 떨어지기도 하고 임신을 하면요? 임신 초기에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원래. 그러다가 임신 이제 중반기 이후가 되면서 이제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혈당을 낮추기 위한 호르몬이 좀 역할을 못하게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서 중반기 이후로 이제 혈당이 한 33주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임신에서도 그쵸.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좀 올라가요. 그래서 24주 정도의 선별 검사를 하는 건데 임신성 당뇨병은 굉장히 많아요. 국제 당뇨병 연맹에서 이제 한 발표를 봐도 전 세계적으로 태어나는 아이 6명 중에 1명은 고혈당 산모에서 태어난대요. 진짜 많네요. 진짜 많죠. 그리고 전체 임신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3에서 한 10% 정도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별검사나 확진검사에서 받았을 때 너무 그렇게 물론 본인한테는 너무 이제 큰일이지만 사실 걱정 많이 되고 힘들죠 사실. 많은 산모들이 경험하는 일이고 또 많은 산모들이 잘 그걸 헤쳐나가고 추후에 관리 잘 하고 하시면은 너무 걱정하실 건 없으니까.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임신성 당뇨병을 24주에 그쯤 진단 받았을 때 아이에 대한 걱정을 되게 그렇죠. 많이 그게 해요. 제일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없다면은 선천성 기형을 이거는 증가시키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그 전에 아이의 중요한 장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성은 이미 끝난 이후에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주면 6개월이니까. 그쵸. 선천성 기형을 증가시키진 않지만 이후에 아이가 임신 당뇨병이 있으시면 돼요. 아이가 좀 커지죠. 네, 아이가 이제 좀 커지게 되고 태어난 이후에 뭐 신생아 황달이라든지 신생아 저혈당이라든지 그리고 산모님도 이제 뭐 자간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후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혈당 조절을 24주 이후에 진단된 다음에 잘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딱 진단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먹는 것과 이제 운동 이제 이걸로 조절을 하는데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산모나 아이의 어떤 결과를 결정지는데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목표 수치를 알려줄 거예요. 공복에 95, 1시간에 140, 2시간에 120 목표 수치가 있어서 처음에 진단됐을 때는 혈당을 되게 여러 번 재셔야 돼요. 하루에 뭐 4번에서 7번까지. 근데 맨 처음에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식후에는 1시간 혹은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조금 더 잘 안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내가 그 목표 혈당에 못 미치는 때가 1시간대는 나 대부분 들어가는데 2시간대가 항상 어긋나요. 그러면 2시간대를 재시면 되는 거고 이제 공복은 좀 처음에는 되도록 재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 시기에 따라서 혈당이 조절되는 게 좀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잘 조절되는 시기 할 때는 이제 좀 스킵하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은 식사를 소량하면은 식후 혈당이 그렇게 안 올라가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글라이세믹 인덱스와 글루코즈 로드라고 하는데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들을 소량으로 나눠서 먹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혈당이 이렇게 피크를 안 치겠네. 이 정도로 완만하게 한꺼번에 확 먹기보다는 조금씩 하면 인슐린들이 높아진 혈당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능력껏에서는. 근데 한꺼번에 확 들어오면 인슐린이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의 기본이 이제 좀 나눠 먹는 거예요.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 그렇게 하루에 한 5번 정도로 식사를 나눠 드세요 라고 하고 뭐 시럽이나 뭐 이런
이렇게 설탕이나 약간 이런 정제당 같은 거 이렇게 혈당을 한 번에 많이 올리는 음식을 좀 피하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하라고요. 이거 진단받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제 생각에는 출산을 하고 나서 혹시 이게 그냥 당뇨로 진행하지 않을지 이걸 굉장히 걱정을 그래요.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출산하시면은 심지어 인슐린을 쓰시던 산모님들도 대부분 다 끊어요. 아, 좋아지시는구나. 아이를 낳자마자 태반이 제거되자마자 인슐린 저항성 거의 바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임시성 당뇨병이 있었던 거는 E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고위험이기는 해서 인자가 되긴 하는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출산 이후에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 절반 정도에서 당뇨병이 생겨요. 그럼 10년, 이게 15년 있으셨던 사이에. 분들은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도 좀 엄격하게 관리를 그쵸.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이제 좀 이런 당뇨병이 생기는지 관찰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건강한 식사랑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많이 힘드시겠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식사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아기 출산하고 양육을 하면서 뭔가 식사 관리나 쉽지 이런 않죠. 거 사실 스트레스도 쉽지 워낙 않아요. 있고 바쁘실 테니까. 그렇지만 이게 당뇨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도 해보고 건강 관리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바쁘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혈당 체크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운동이랑 이제 체중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이제 에너지틱하게 지내시면은 많은 경우에서는 또 생기지 않아요. 체중을 조절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를 관리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높게 나오지만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저희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진단 받거나 그러신 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병원 찾아가시면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다 잘 설명해 주고, 본인이 잘 적어 가시면은 또 그거 가지고 의사랑 이야기하고 으쌰으쌰 하면은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주치 선생님이랑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